소장님, 저희 제기당 건축사 사무소 제기당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집이라고 예전에 내가 십몇 년 전에 지었던 집 이름을 회사를 만들면서 의미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무당집이다. 특히 여기 뒤에 로고, 저 로고 보면 진짜 좀 무당집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제기당 건축사 사무소의 제기당 뜻은 직원들이 몸소 보여주는 거지. 한 번씩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직접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신 분이 계신가요? 있지 지금 있지. 소장님은 그럼 몇 살 때 집을 지으신 거예요? 30대에 저 양평에 전원주택을 지었거든. 그때는 30대가 양평에 내려가서 주택 짓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나도 그때 이제 아파트 살았는데 사실 아파트도 갖고 있었어. 매매를 했었는데 그걸 팔고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걸 팔고 주택에 가서 지금 11년째 살고 있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도전하신 걸까요? 아파트에 처음에 전세를 살게 됐는데 살다가 빚을 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하면 엄청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해서 사는데도 느낌이 똑같은 거야. 전세집 사는 거하고 층간 소음은 여전히 있고 뭐 아랫집 할머니 눈치 봐야 되고 주말만 되면 갓난아기 데리고 마트에 가서 놀고 집에서 놀 수가 없는 거야.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내 집이라는 느낌 별로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집 사고 6개월 만에 아내랑 결정을 했지. 왠지 우리 삶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아파트가 오르고 안 오르는 걸 떠나서 땅 보러 한번 가볼래.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6개월 만에 팔고 덜컥 했지.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는 점도 있지. 근데 이제 대신 많은 걸 얻었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는 좀 자유로움. 그래서 막 사는 거지. 남들이 다 말렸거든. 아파트 팔고 집 짓는다 할 때. 남들이 다 말려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지금 10몇 년째 5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사무실은 송파구, 집은 양평인데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지금 이제 10몇 년째 그렇게 출퇴근하고 있는데 사실 힘든 걸 전혀 못 느껴. 당연하게 느껴져요. 적응의 동물이라서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고, 또 처음에 거기서 전철 타고 다녔다, 서울까지. 내가 사무실 오픈하기 전에는 전철 타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으니까 그때는 남들이 다 말렸고 내가 선택하고 우리 가족이 선택한 길로 가겠다는 것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진짜 막 4시간 걸리는데도 전철 타고 출근 퇴근하면서 할 일 다 하면서 그렇게 지냈지. 왠지 그때부터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서 오는 기쁨, 자유, 이런 게 어마어마한 삶의 자신감을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회사도 오픈하고 하게 됐지. 그래서 나는 뭐 그게 힘들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로 인해 내 인생이 많이 바뀐 거를 많이 느끼고 있지. 소장님은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주택 지어서 살라고 많이 권하시잖아요. 그렇지. 그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 아파트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주택에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너무 획일화된 공간에 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공간이 아니고 주어진 공간에 항상 맞춰서 살아온다. 근데 내가 내 집을 지어서 내 원하는 공간에 살아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삶의 충만감이 어마어마하거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삶의 충만감이 어마어마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거를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좋거든. 그 다음에 집 짓는 과정이라는 거는 평생에 한번 느껴볼 만큼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기회, 그 다음에 포기의 기회, 그 다음에 성찰의 기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해주는 행위인데 꼭 한번 집 짓기를 경험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간에서 어떤 충만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봤으면 하는 거야. 주변에서 맨날 아파트 그 10년 전에 판 거 후회 안 하냐, 가끔 후회하기도 한데 그 대신에 좀 자신감 있는 삶과 좀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계기,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지. 주택을 많은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릇이 너무 똑같아. 사람은 다양한데 어느 식당을 가도 맛있는 요리들은 그 맛을 최고로 낼 수 있는 그릇이 따로 있거든. 그릇하고 음식이 맞아야 그 음식이 빛난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면 음식이 다양하냐,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이 다양하냐, 그러면 다 사람이 다양하대. 그런데 사람을 담는 그릇은 다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지. 분명히 다를 건데
원하는 게 다를 건데 그거를 찾는 노력을 안 해보는 거지. 근데 자기 집 짓기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공간을 고민하고 고뇌하고 나는 왜 이런 공간을 불편해할까 이런 걸 고민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거든. 그게 이제 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이끌어준다라고 나는 좀 그렇게 생각해. 10년간 많은 주택을 설계하셨잖아요. 제기당에서 운영 원칙이나 설계 원칙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제 한 10년 운영해보면서 내 스스로도 뭐 직원들한테도 좀 절대 원칙 같은 걸 하나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 과정이 즐거워야 결과가 90% 밑으로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결과만 너무 쫓아서 하다 보면 95% 가다가 한 번에 50% 60%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 과정에 힘을 많이 쏟아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거기에 즐거움을 쫓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와 책임감, 전문성은 더 노력해서 갖춰야 되는 거지.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따라오고 네. 그 다음에는 과정에서의 어떤 충실함, 그게 나는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싶고 그 다음에 건물만 지속 가능해야 되는 게 아니고 건축인도 좀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 지속 가능한 건축인들을 나도 또 직원들을 양성하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나 또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배워나가고 그래야만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 똑바로 즐겁게 배울 거야 안 배울 거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움만 쫓으면 안 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감내해야 되는 것들은 다 감내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궁극적 목표는 과정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건축주도 즐거웠으면 좋겠고 그런데 좀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수긍이 되나? 수긍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수라님이 주택에 살면서 경험했던 거를 설계에 반영하고 건축주들한테 설득한 게 있으신가요? 많지. 주택에 실제로 살아보니까 나도 기존에 알고 있던 고정관념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더라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마당의 향, 더 이상 남향이 좋은 향이 아니다라는 느낌. 건물이 남향인가 하고 마당이 남향인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마당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 남향 마당은 5, 6, 7, 8, 9 사용을 못해. 뜨거워 죽어. 물론 건물은 남향이어야 되지만 마당의 향은 별도 고려되어야 한다. 오히려 동향이 좋다는 거. 그늘이 생기니까 우리나라 기후가 이제 거의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한옥집에 살 때 가지고 있던 향에 대한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둘째로 담장이 바깥에 있고 주차장이 안에 있어야 되냐, 주차장이 밖에 있고 담장이 안에 있어야 되냐 이런 고민 많이 하거든. 근데 땅 넓은데 지하 주차장이 없는 데는 오히려 주차장이 밖에 있고 담이 안에 있는 게 더 편한 경우도 훨씬 많지. 그래서 우리 집 담공서 2번 했거든. 처음에 바깥에 담이 있고 주차장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운전해서 왔다가 대문 열고 다시 들어가고 대문 닫고 이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대문 열고 들어오게 하는. 그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위한 어떤 공간 확보 이런 것들.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가도 재활용 쓰레기를 뭐 늘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모아야 돼. 근데 그게 은근히 자녀 키우고 하면 재활용 쓰레기가 많아지거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버리는데 주말에 어디 여행 갔다 오면 2주일 동안 재활용 쓰레기가 쌓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간 확보라든지 처리하는 동선.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위해서 주방에서 바로 밖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고 다시 거실을 통해서 나간다. 이런 불편한 동선들. 그 다음에 마당과의 건물하고의 관계에서 대부분 거실에서 파티오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큰 창을 내고 열고 나가는데 실제로 신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가지 않는 공간이 되어버려요. 바깥에 다 얼어버리는데 신발을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신발 들고 다녀야 돼.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편안한 공간들, 뭐 현관을 좀 크게 한다거나 현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 마당 쪽으로 나가는 거, 실내로 들어오는 거 이런 동선들. 그건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것들 보면 그런 게 많거든. 아니면 뭐 아웃도어 리빙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외부 거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편하게 신발 신고 들어갈 수 있는 실내 공간인데 외부 공간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겨울이든 사계절 엄청 편하게 왔다 갔다 마당을 갈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쪽 진입도로 이게 꽤나 불편한 경우가 많아. 전원생활이나 주택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어야 마을의 커뮤니티도 형성될 수 있거든. 근데 프라이빗한 마당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워. 남쪽 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남쪽 마당을 만들고 북쪽 뒤에 붙여서 집을 만들면 그걸 다 둘러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오히려 북측 도로가 더 편할 경우가 많아. 시크릿하게 만들어낼 때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실내 디테일한 공간들까지는 오늘 너무 길고 그거는 별도로 한번
날 잡아서 유튜브 한번.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10년간 주택만 따져도 60여 채가 넘잖아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좋았던 건축주가 있으세요? 이거는 좀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우리 건축주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근데 다 개별 다 의미가 있어. 다 다양한 사람들이고 내한테 다 의미가 있고.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지금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있지. 설계 끝나고 입주하고 나서 설계비 더 주신 분. 그 다음에 감리하는데 감리 도중에 야 감리비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적은 것 같다 하면서 감리비 더 주신 분. 사실 모든 분들이 다 의미가 있고 소소한 분들이지. 또 좋은 건축주는 특정 누구를 언급할 수는 없고, 대부분 내가 끝나고 나서 참 멋있는 분들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축주분들이 꽤나 많거든. 그런 분들 제주도 건축주분이 선물 주셨는데요. 선물이 들어왔어요. 그 좋은 건축주분 중에 매 명절마다 선물 보내주시는 건축주분도 있고, 저기 그 배즙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애드립이 멋있었는데. 이분들한테 내가 참 많이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이렇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분이 이렇게 살아온 가치관을 집에 이렇게 또 반영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 그 집하고 그 건축주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막 부러워. 내가 그분이 우리가 설계해 준 집이지만 가면 막 부럽거든. 네. 그러면 막 그분 좀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거의 현장 가셨다가 배 아프고 돌아오신다는 얘기가. 집이 너무 이쁜 거 아니냐고 막 그러고 막 부럽다 그러고 막 먹고 그래 하는 거지. 그럼 안 좋은 쪽으로 기억나는 건축주가 있으실까요? 내가 이때까지 평생 한 세미나를 한 50번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재밌는 세미나가 제목이 좋은 건축주, 나쁜 건축주, 이상한 건축주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거든. 폭발적인 반응과 재미가 있었는데, 다음 기회에 그거 한번 길게 한번 찍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일단 듣기가 안 되는 건축주가 굉장히 힘들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선무당 건축주, 그런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잘 안 되는데 자기의 어떤 하나의 경험이 리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힘든 건축주의 사례가 부정적인 건축주들. 그 다음에 제일 좀 불편한 분들. 내가 누군데? 그 다음에 또 불안하신 분들 중에 하나가 집 짓기 전 과정하고 자기 직업을 일치화시키는 분들. 뭐 그 정도? 요거는 한번 날 잡아서 아이템으로 한번 진짜 내가 저 목 내놓고 한번 이야기해. 그러면 집 짓기를 건축주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이게 어려운데, 기본적인 시장 자체가 불안감을 조성해서 먹고 사는 시장이기 때문에 불안한 정보들이 너무 많은 거지. 누구는 10년 늙었다, 죄다 욕하는 사람들만 많은 거야.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야 우리 회사한테 도움이 되는. 콘크리트 하는 사람들은 목조 하는 사람들 욕하고, 목조 하는 사람들은 콘크리트 하는 사람 욕하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장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떤 물건 중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결과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건축밖에 없어. 자동차든 뭐든 다 눈을 보고 사는데, 이거는 도면을 보고 CG를 보고 사야 돼.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야. 금액도 평생에 쓸 수 있는 금액 중에 제일 큰 금액이야. 집을 매매하는, 빌딩을 매매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수십 가지 과정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데 너무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과정을 사는 거야. 그래서 건축주는 그 건물 결과의 주인이 아니고 그건 건물주지. 건축주는 과정의 주인이야. 그 과정의 주인으로서 오는 고통과 상처와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깜냥이 돼야 돼. 기본적으로 과정의 주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사업의 CEO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힘들지. 기본적으로 그걸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하면 제대로 된 전문가와 같이 내가 부족한 거는 어떤 걸 도움을 받고, 내가 이걸 잘하는 건 내 의견을 펼치고 하면서 전체 과정을 즐기면서 갈 수 있는데, 남들은 다 실패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순간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거지.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봐도. 말이 답변이 되지? 부족한가? 그럼 집 짓기를 잘하려면 건축주는 처음에 뭐부터 고민하는 게 좋을까요? 집 짓기가 어렵지만 정말 즐거운 거거든. 우리 건축주분도 그렇거든. 어떤 건축주분들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눈빛과 그 에너지를 보면 진짜 활력이 넘치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즐거울 수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면
그 다음에 뭐 많은 인스타, 이건 혹시 다른 질문인데 내가 인스타 왜 싫어하는 줄 알아?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모르셔서. 맞는데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까먹어갖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인스타는 너무 결과만 있어. 사실은 그거 아니거든. 그 과정에서 오는 어떤 고통과 이게 녹아있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도 그 결과만 보고 집 짓기를 준비하는 거야.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 이런 스타일 좋아. 건축주가 초기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집을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질문. 나는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겠다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정리돼야 보편화된 기준, 인스타에서 떠도는 유행을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집과 내가 원하는 공간을 구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많이 생략하지. 자기 욕망을 반영해줄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야. 그거를 오랜 시간 들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 뭐 이거 통편집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말은 해보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저희 회사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혹시 저희 회사만의 스타일이 있을까요? 작년에 왔던 건축주분이 왜 다른 건축사 사무소 들어가면 특징들이 보이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다양하냐, 좀 나도 놀랬지. 그걸 물어본 사람 처음이었고, 그분은 오히려 그래서 좀 신뢰가 안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느껴졌어. 왜 그 정도 연차의 건축사가 이렇게 스타일이 아직 없냐. 나는 일단은 주택에 한해서는 내 스타일보다는 그 건축주를 조금 닮았으면 하는 것 때문에 스타일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주택은 그래도 건축주의 삶의 가치관을 좀 반영해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건축주가 느낄 수 있는 나만의 집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하거든. 집에서는, 적어도 자기 집에서는 나만의 디자인 의의를 좀 강조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느낌을 좀 반영하려고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조금 내 스타일 좀 더 반영해볼까 하는 느낌도 있긴 있고. 그렇지. 왜 물어보지 근데 그거를? 한 1년간 매일 회의한다, 세미나한다 하셨는데 정기직 그룹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샘플 하우스도 설계하고 지금 공사 현장도 있고 또 요즘 설계하는 집도 전기집인데 전기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집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약간은 다른 생각이야. 너무 늦은 것 같아. 지금 홍수, 폭우, 가뭄 이런 거 보면 벌써 지구는 인간을 버린 것 같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의 이 문화 활동들은 너무 늦었어. 벌써 지구한테 버림받았고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우리가 법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패시브에 복사능 난방에 뭐 열애 장기 장치에 해가지고 좀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는 앞으로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좀 늦은 것 같아. 엊그제 알제리에 홍수 난 거 봤어? 아프리카에? 지금도 늦었지만 너희들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다음에 소장님 집을 다시 지으신다면 전기집으로. 그렇지. 나는 지금의 전기집에다가 더 하고 싶은 것도 있어. 발전 시스템까지 더 넣어서 완전, 지금은 단전이 되면 태양광도 안 돌아가. 근데 단전이 돼도 생존할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지하의 창고에는 한 달치 식량도, 왜냐면 폭설이 1m 온다니까. 그하고 도심이라고 좋을 게 없어. 하수관 다 막혀버리고 땅꺼짐 현상으로 수도관 터져버리면 물 안 나오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예측을 해야 돼. 오히려 저기 전원주택에서 한 달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갖고 있는 게 오히려 훨씬 좋지. 나는 그렇다고 봐. 그래서 폭설이 내리면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 혼자 상상하거든. 문을 여기에도 달아놨는데 우리 집 대문이 1m 위에도 있는 거야. 폭설이 쌓이면 실내에 계단을 놓고 그쪽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우수 활용해가지고 물 모으고 이런 거.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지. 다음 편은 저기 홍천 현장에 우리 기밀 테스트 하는 거 가서 지금 전기집 공사하고 있는 거 같이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좀 배우고, 그다음 건축주랑 대화도 나누는 걸로. 오늘 여기까지. 혹시 마지막으로 나중에 저희 집 공짜로 설계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네가 하면 되잖아. 돈 줘야지. 그래도 직원인데 조금. 네가 하면 되잖아. 내가 봐주게 될 수 있지. 애들이 실패. 또 일전에 전기집 건축주분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 회식을 진행하시면서 갑자기 치앙마이로 같이 여행을 가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저희끼리는 우리도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조금씩 했었는데 혹시 저희도 같이 가는지 그거는 다음에 알려주겠어.